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김연아입니다. 한 학기 동안 러시아 역사 수업에서 진행한 저의 큐레이팅 작업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무크에 등록된 3개의 대학교 러시아 역사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탐구해보고 싶은 저만의 주제를 정해서 1차 자료, 2차 자료를 조사한 뒤 제가 정한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큐레이팅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토대를 만들어준 대학교 강좌 3개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의 Russian History from Lenin to Putin 강좌로 현대 러시아사의 흐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의 Stalin and Stalinism in Russian History 강좌였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경제, 사회 면모를 집중적으로 배운 뒤 이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강좌는 예일 유니버시티의 강좌로 Moral Foundations of Politics 강좌였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Marxism is failures and its legacy 주제의 강좌를 수강하면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의 실패와 유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특히 관심이 생긴 분야는 스탈린의 경제 정책인 농업 집단화, 콜렉티비제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콜렉티비제이션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 집단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구글 독스는 그 무크 첫 번째 강좌, 러시안 히스토리 강좌에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제가 따로 분석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1920년대 말에 이제 네프는 아주 큰 혁명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이 콜렉티비제이션이 30년대의 스탈린의 정책이기 때문에 20년대의 상황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0년대 말에 소련은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제 먼저 네프 자체는 지속 가능성이 낮았고 또 전쟁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는 조달 위기였는데요. 스탈린은 이 곡물을 농민으로부터 빼내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집단화 정책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농민들이 집단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집단화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 강의에 나온 콜렉티비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스탈린은 집단 농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 기계 스테이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트랙터 스테이션, 이 MTS, 이 기계는 시골을 통제하는 또 다른 어떤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집단화 정책에서 농민들의 일에 대한 보상은 매우 열악했고 국가는 가능한 한 많은 곡물을 가져갔으며 또 농민들의 일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민의 어떤 보상과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스크립트를 확인했으니까 제가 찾은 자료, 1차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이에 따른 1차 자료로 선정한 것은 스탈린의 연설문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혁명 기념일인 11월 7일에 스탈린이 발표한 글입니다. 그래서 1929년 11월 7일인데요. A Year of Great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집단화 정책에 대해 방금 강의에서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스탈린은 지난 1년간 시행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동 생산성에 관한 성과입니다. 레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노동 열정, 일하려는 의지 등의 지속성에 매료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게 당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공적인 수행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이 산업건설 분야는 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도 건설할 수 없고 산업화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공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집단화와 관련이 가장 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가 농업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입니다. 이전에 두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성과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소규모 후진형 어떤 개별 농업에서 대규모 고급 집단 농업 토지의 공동재배 기계 및 아까 말씀드린 트랙터 스테이션 이런 부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건 대단한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계로 농장을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수적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은 집단 농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apitalist countr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소련은 지대 임대료나 토지의 매매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모든 농업의 성공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없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스탈린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단 농장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여진 연설문입니다. 이제 집단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제가 두 번째 1차 자료를 또 선정했는데요. 이 자료는 우크라이나 패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료는 러시아 기록보관소 국회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로 1927년 11월부터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집단화 정책에 대한 1930년대 소련의 실제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 정책, 즉 이론이 실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크 강좌 중에 두 번째 강좌인 스탈린 앤 스탈리니즘 인 러시안 히스토리에서 스탈린의 집단화 경제 정책의 폐해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잠시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 정책의 결과는 매우 devastating, 황폐했다고 하면서 570만 가구가 파괴되고 또 시골 농민 인구의 약 2천만 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소비에트 농업은 never recovered, 결코 회복되지 않았고 곡물 생산 측면에서 수년간 최악을 기록했으며 가축수의 감소가 1935년까지 그 절반에 가까웠다고 시작했을 때 집단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1935년이 딱 되면은 절반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화 정책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화의 가장 끔찍한 결과 중 하나를 이 강의에서는 1932년과 3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famine,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곡물창고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서 러시아의 곡물창고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농민들은 모든 곡물과 모든 매장량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래서 처벌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와중에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와중에도 곡물을 계속해서 거두어 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시 1차 자료로 또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 Rapid Industrialization. 이 스탈린의 이 계획은, 경제 계획에는 중공업에 중점을 둔 경제의 빠른 산업화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했는데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많이 했고요. 또 스탈린이 이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고집했기 때문에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가장 큰 비중으로 소비재의 광범위한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개별 농장에서 대규모 국가 집단 농장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집단화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까지 모든 농민 가구의 약 98%가 집단화가 되었고 재산의 사적 소유권은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강제 집단화는 신속한 산업화라는 스탈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인적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었는데요. 1932년, 33년에 우크라이나 패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우크라이나는 가장 생산적인 농업 지역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민족주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로 결심한 스탈린이 정말 대대적인 퍼지, 숙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32년, 33년에 이 우크라이나의 무서운 기근은 스탈린의 강제 집권 정책의 결과였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1932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곡물 조달 할당량을 44%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당시 소비에트 법에 따르면은 정부의 할당량에 도달할 때까지 집단 농장의 곡물을 농장 구성원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줄 곡물이 충분하지 않았고 당연히 기근이 발생하겠죠. 그 결과 스탈린은 수백만의 농민들을 기근으로 죽였고 정규 부대와 비밀경찰 부대까지 동원돼서 곡식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농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근으로 사망자 수가 600만에서 700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스탈린이 시행한 농업 집단화 정책이 초래한 당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볼 사료는요. 엥겔스의 그 편지 글입니다. 이 1차 자료는 엥겔스가 1884년 11월 런던에서 베를린에 있는 어거스트 베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거스트 베벨을 잠시 소개하기에 앞서서 물론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스탈린 시대보다 반세기 정도 앞선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체계화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레닌, 또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이 사회주의 경제정책 모색의 선구자적인 엥겔스의 생각과 어떤 점이 닮아 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크의 세 번째 강의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일대 강의의 스크립트인데요. 이 정치경제학 강의에서 마르크스의 모든 역사적 예측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배우면서 이 강의와 연계된 자료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엥겔스의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이 15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3분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